그럼 이제 머터리얼 써가지고 우리가 저기 산이 바뀔 때 또는 높이가 바뀔 때 해안선이 바뀔 때 머터리얼이 자동으로 해안선 머터리얼로 바뀌고 경사진면은 돌이 들어가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랜드스케이프에 맞는 머터리얼을 쓸 건데 우리가 아까 받은 데이터 있죠. 랜드스케이프 오토 머터리얼에 보시면 머터리얼이 있거든요. 랜드스케이프에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거는 랜드스케이프 인스턴스 머터리얼이고 페어런트 원본 이제 마스터 머터리얼 가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이 정도 짜야 돼요. 그래야 이쁘게 나오는데 수업에서는 이렇게 해버리면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는지 정도로만 가고 디테일을 추가하는 거는 여러분들 몫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이제 머터리얼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가 받았던 플러그인이 아니라 랜드스케이프 머터리얼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까지 나오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수업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머터리얼을 가지고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머터리얼의 크기를 수정할 수 있는 세팅을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경사진면을 따로 작업할 수 있는 세팅을 짜볼 겁니다. 그리고 높이에 따른 뒤에 보시면 하얀색 산봉우리 부분에 흰색으로 보이는 게 있죠. 저 부분을 높이에 따른 알파를 세팅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머터리얼 펑션을 제작해서 랜드스케이프에 모두 다 적용할 수 있게 작업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우선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럼 우리가 받은 랜드스케이프 오토 머터리얼 있네요. 여기에 머터리얼 부분에 랜드스케이프에 보시면 3개의 머터리얼이 있습니다. 랜드스케이프 선택해 주시고 랜드스케이프 탭에서 머터리얼 추가해 줄 수가 있네요. 이렇게 추가 한번 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머터리얼이 표현이 되네요. 이 머터리얼 인스턴스로 작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텍스처를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스노우 부분, 뭐 워터, 더러운 부분, 잔디 부분 이렇게 있는데 잔디가 지금 현재 모래로 되어 있네요. 컨트롤 스페이스 해주시면 이렇게 아웃라이너 나오는 거 수업을 하셨으려나요? 또는 왼쪽 밑에 컨텐츠 드로우 클릭해 주시면 나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 주시고 우리가 받은 탭에서 받은 데이터 있죠. 필터 텍스처 켜주시고 잔디 부분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잔디 부분 컬러 맵 그리고 노멀 맵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장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네요.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오토 머터리얼을 세팅 한번 해보자. 디테일하기 전 단계까지 구역만 나눌 수 있는 단계까지 그러면 추가하는 거는 이제 각자 아티스트 성향에 따라서 더 작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데이 3에 폴더링 하나 해줄게요. 저는 MAT 해주겠습니다. 오른쪽 클릭에 머터리얼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머터리얼은 M 언더바에 랜드스케이프 01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요거를
바꿔주겠습니다. 모두 저장해 줄게요. 폴더 하나 만들어서 머터리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넣어줬어요. 머터리얼에 연결해 줬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더블 클릭. 우선은 멀리 있는 머터리얼과 가까이 있는 머터리얼 텍스처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텍스처 소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노드가 있어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가 있습니다. T 누른 채로 클릭 한번 해줄게요. 난 단축키가 어려워 하시는 분은 오른쪽 클릭 또는 탭 누르셔가지고 여기 있는 노드 이름을 쳐주시면 됩니다. 저는 TX 해주시면 텍스처 샘플이 있습니다. 텍스처 샘플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텍스처 샘플은 그냥 단축키 사용할게요. T 누른 채로 클릭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해 주시고 소스를 쓸 건데 우리가 받았던 소스는 아니고 작업하기 전에는 크기를 체크해 줄 수 있는 엔진에서 제공해 주는 좋은 텍스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드 해주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UV 그리드 컬러 사용하겠습니다. 요게 체크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연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네요. 텍스처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넓은 부분 작업할 때는 더미를 하나 세워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킥 메뉴 선택해 주시고 쉐입에 큐브 하나 만들어 줄게요. 큐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엔드 값 눌러 주시면 바닥에 딱 붙죠. 이게 1m입니다. 그런데 사람 높이가 한 180cm니까는 이 크기가 2m, 사람 크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텍스처가 이렇게 떨어지네요. 이걸 기준으로 하나 삼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면 좋겠지만은 뒤에 보시면 이미지가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일링이 져버리네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텍스처랑 멀리 있는 텍스처랑 크기를 다르게 세팅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겠다입니다. 그럼 똑같이 컨트롤 D 복사하셔가지고 이 두 개를 섞어 줄 거예요. 어떻게? 럴프 오른쪽 클릭에 LERP 그러면 수학의 리니어 인터폴레이트 있습니다. 보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간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 알파 값으로 두 이미지를 체인지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토샵의 디졸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단축키가 있습니다. L 누른 채로 클릭해 주시면 럴프 뜨네요. 수학의 리니어 인터폴레이트입니다. 그러면 연결을 일단은 두 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혹시나 노드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체크해 주시고 그럼 0.5면 이 두 개가 섞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미지네요. 그래서 요거는 잠시 다른 이미지로 체크해 줄게요. 아무 이미지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주시고 보시면 중간 이미지 두 개가 섞였네요. 그럼 0일 때 어느 값으로 진행될까요? 0일 때 위에 있는 값으로 갑니다. 위에 있는 값으로. 그러면 1이면 밑에 있는 값으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세팅을 해줄 겁니다. 그럼 똑같이 이 이미지 그대로 돌려주겠습니다. UV 해가지고 같은 이미지 사용해 줄게요. 이렇게. 그럼 크기는 뭐로 수정해 주냐 하면 UV로 수정해 줍니다. UV의 값을 우리가 작업을 해주려면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와서 그 값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 그럼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뭔가요? 학생들이 물어보면 UV의 좌표를 그대로 XY 값으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X는 레드로 표현되네요. Y는 그린으로 표현되네요. 이미지 하나에 우리가 가지고 와주면 텍스처를 써주면 컴퓨터에서는 이 값을 0에서 1까지 X축 하나, 0부터 1까지 Y축 하나로 값을 가지고 옵니다. 좌표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 좌표를 수정해 줄 수 있는 게 텍스처 코디네이트입니다. 수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좌표를 가지고 오는 게 텍스처 코디네이트예요.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쓰면 변화가 없겠죠. 왜? 현재 이 이미지는 0과 1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텍스처의 크기를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M 누른 채로 클릭 또는 멀티플라이 해주시면 수학의 멀티플라이 노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수학의 멀티플라이. 연결 해줄게요. 그럼 기존의 이미지는 그냥 그대로 쓰거나 나는 조금 더 크게 해주고 싶어. 이 이미지 크기를 좀 크게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곱하기 2 하면 되나? 작아지네요. 왜 작아지죠? 왜 작아지냐 하면 텍스처 코디네이트 값이 0과 1 사이에 이미지가 들어와지는데 지금 곱하기 2를 했네요. 그러면 0에서 1까지만 작업이 되는데 그 값이 2배로 커졌기 때문에 1까지 작업이 되고 하나가 더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작아집니다. UV 좌표를 크기를 키우면 그래서 난 이미지를 크기를 키우고 싶다. 이미지 크기를. 그럼 UV 좌표를 멀티플라이 줄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더 커졌네요. 커지고 컨트롤 D 복사해 가지고 두 번째는 작게 보이게 해주고 싶은 거지. 더 크게 보이게 해주고 싶은 거지. 멀리 있는 이미지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0.5 해버리면 타일링이 지네요. 그러면 더 크게 보이려면 0.1 0.1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0.05 정도면 될 듯 합니다. 근데 이 값을 어떻게 가까이 있는 거는 첫 번째 거, 멀리 있는 거는 이 두 번째 이미지가 보여야 되겠죠. 그 값을 한번 노드를 짜 봅시다. 그럼 오른쪽 클릭에 현재 카메라 위치 값에서 길이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왜? 우리가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자동으로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포지션을 가져오겠습니다. 잠시만요. 텍스처 컬러맨 나오게 하는 것부터 텍스처의 컬러맨 나오게 하는 됐나요? 네. 거리값 알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현재 카메라 위치에서 이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카메라 해주시면 카메라 포지션 값이 있습니다. 벡터
카메라 포지션 값이 있습니다. 포지션. 근데 이 카메라 위치는 이 계산할 때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되죠? 이 월드 좌표의 위치 값을 가지고 와서 계산이 돼야 되겠죠. 이 현재 카메라가 위치는 그냥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월드 좌표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 좌표에서 비교를 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월드 해주시면 좌표 월드 포지션이 있습니다. 월드 포지션이 아니라 앱솔루트 월드 포지션. 월드 포지션, 네, 그냥 월드 포지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드 포지션에서 카메라 위치를 빼주시면 거기에 맞는 위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서브트랙트 오른쪽 클릭에 마이너스 해주시면 수학의 백이 나와요. 서브트랙 또는 서브 치시면 수학의 서브트랙 찾아서 가주시면 됩니다. 수학의 서브트랙, 이렇게 서브트랙은 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를 알려면 벡터에서, 요거 벡터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나의 위치 값은 상대방 위치에서 나의 위치를 빼면 되죠. 상대방 위치, 절대 좌표에서 나의 위치를 빼면 그 벡터 위치가 나옵니다. 요거는 설명은 안 할게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벡터에서 나의 위치 값을 알려면 상대방 위치에서 날 빼주면 거기에 맞는 벡터 값이 나옵니다. 그럼 그 벡터 값의 길이를 계산해 줄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length. 그러면 기타의 벡터 length 있습니다. 길이 값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현재 x, y, z 위치 값에 따른 계산이기 때문에 벡터 3에 들어갔네요. 그럼 요게 그러면 카메라 벡터 값이 길이 값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길이 값을 컬러에 일단 한번 넣어 볼까요? 적용 해주시면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그냥 다 하얀색이네요. 왠지 가까울 때는 검은색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흰색으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다 흰색으로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엔진에서는 길이를 계산할 때 치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센치 기반입니다. 그래서 요게 1cm면 진짜 요만큼이 1이 된 거예요. 근데 모니터에서 컬러가 1 이상을 표현할 방법은 없죠. 가장 희게 표현한 방법이 화이트니까는. 그래서 요거를 그 값을 나눠줘야 됩니다. 디바이드. 수학의 디바이드 해가지고 0과 1 사이의 값을 넉넉하게 나눠줄게요. 나는 0과 1을 어떻게? 한 5m까지, 50m까지 나눠줄 거야. 입니다.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울 때는 0인데 점점점 갈수록 그라데이션 1로 바뀌는 1cm가 비율이 5000cm로 바뀐 거지. 그럼 50m 기준으로 그라데이션이 생겼네요. 그럼 저는 조금 더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8000cm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럼 알파 값 0에서 1로 나왔네요. 그럼 이 알파 값을 한번 사용해 보자는 거지. 어떻게? 이 알파 값에 0일 때는 위에 값 쓴다고 그랬죠. 0일 때. 위에 0일 때는 가까운 거. 그러면 1일 때는 B 값 쓴다고 그랬죠. 연결해 주시.
그럼 이 값을 디바이드로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적용했을 때 그럼 0이랑 화이트 1로 됐겠지 하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해 가지고 됐겠지 해서 적용해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된 거 같은데 가까일 때는 이렇게 촘촘한 거, 멀리 있을 때는 큰 게 됐거든요. 근데 뒤에 색깔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더 세진 것 같지 않나요? 더 세졌죠. 왜냐? 우리가 알파 값을 쓸 때 이게 흰색 1, 값이 1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길이 값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0에서 1까지 갔다가 1 이상의 값에서는 모니터가 표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화이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값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 값은 엔진에서는 0과 1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1 이상이 되니까는 그 값을 더 추가를 해버린 거지. 그래서 알파를 쓸 때 꼭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있는데 요 값을 내가 알파로 쓸 거다 하면 0과 1로 맞춰줘야 됩니다. Saturate 수학의 Saturate 해줄게요. 요거 Saturation 아닙니다. Saturate입니다. 요거를 연결해 주시면 1 이상인 거는 1로 잡아버립니다. 0 이하는 0으로 잡아버려요. 혹시 나중에 클램프 배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실 때 클램프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컬러 값이 동일하게 떨어지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잡아봤는데 또 뭘 해주고 싶느냐? 그럼 0과 1로 내가 세팅하는 거 알겠어. 알파 값 쓰는 걸 알겠는데 그라데이션이 카메라 앞에서부터 시작하니까는 너무 빨리 섞여버리네. 나는 한 3m 정도까지는 텍스처를 그대로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이 값을 조금 더 빼주면 되겠죠. 0에 있는 값을 조금 더 밀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조금 밀어주겠습니다. 마치 카메라가 조금 더 뒤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브 트랙 연결해가지고 한 5m 빼줄까요? 적용해 주시면 여기서부터 5m에서 작업이 되네요. 저는 조금 더 빼주겠습니다. 1300cm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연결해 볼게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블렌딩 없이 이미지 그대로 사용이 되네요. 멀리 있는 것도 잘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멀리 있는 텍스처랑 가까이 있는 텍스처랑 나누는 세팅 하나 해봤습니다.